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지날 때 하이패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정차하지 않고 달리면서 요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요금을 정확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많게는 10배 이상 과잉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왕시 포일동에서 근무하는 이창수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 북청계 북의왕 구간 하이패스 요금이 100원인데 이날따라 12배가 많은 1,200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이 씨는 약 7개월간의 통행요금 지불 내역을 살펴봤고 이 가운데 5차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행료가 과다하게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금 구간이 100원짜리를 가야 되는데 1,000원, 200원을 이제 과금 내는 걸 보고서 그때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파보니 제가 100원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 거를 1,200원씩이 계속 여러 번 다닌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런 일이 이 씨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백진훈 씨도 몇 개월 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주 이용하던 터라 요금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00원이라 하이패스 알림이 울린 겁니다. 백 씨는 직접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확인했더만 환불 조치해줘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지만 모든 거기에 통과하신 분들은 하루에 몇백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한테 그런 피해가 가지면 않을까. 피해자들은 잘못 부과된 요금이 쌓이는데도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200원씩 과금된 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도 기업의 원칙인데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는 이의 제기한 사람한테만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전산 처리에다 남을 건데 그 기록을 보고도 그분들이 알아서 고객들한테 환불을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금을 징수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차량 단말기 부착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가 앞유리에 부착돼 있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단말기는 앞유리에 정확히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이것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기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개선보다도 그게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걸 건데 100%에 가깝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에러가 나니까. 통행요금을 확인하지 않거나 초행길 운전자라면 당해도 모를 하이패스 오류. 시스템적 오류를 바로잡는 동시에 과수납금에 대한 공지와 적절한 환불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3개 신도시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소유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광명 시흥지구를 취재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라리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사업 지연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이 묶인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보금자리 지구부터 특별관리지역, 3기 신도시 지정까지 정부의 계획이 바뀐 것만 14년째. 당초 정부는 2022년 11월 지구 지정 당시 2024년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인 LH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토지 보상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10수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주민들은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4년간 방치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금융 비용이 14년 동안을 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힘들어하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지정된 부분을 빨리 추진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해서 주민들이 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LH는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진 2026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지작물 조사에만 2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넓고 지작물이 많아서입니다. 주민들은 지작물 조사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가 하루하루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당한 토지 보상이라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할 때는 저희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줘라. 여자까지 터잡아서 나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비해서 정당한 보상을 주면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순응하고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주민들은 지작물 보상과 토지 보상을 분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처럼 똑같이 토지 보상을 먼저 하고 지작물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나중에 보상을 한다 그러면은 토지 보상금이 더 많으니까 일단 그거에서 급한 불은 끄고 지작물 조사 나중에 해서 가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것도 다른 3기 신도시와 동일하게 토지와 지작물을 분리해서 분리보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0수년간 재산권 피해를 받은 원주민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LH 측은 오는 30일 주민들을 상대로 지작물 조사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채석장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화성시는 아직 시 차원의 대응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봉 지정 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가 지역 기업인 협의회를 찾았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심각성은 물론 매립장 조성이 추진 중인 것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들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겁니다. 지정 폐기물은 우리 몸에 닿거나 숨만 쉬어도 우리한테는 유해한 물질이에요. 비봉 양놀이에 매립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해야 되겠죠. 반대위는 이 자리에서 매립장이 들어오면 비봉면은 쓰레기부터 연상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매립장에서 유발되는 유해 물질은 각 기업 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80% 90%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죠. 해먹을 게 농사 일밖에 없어요. 수양미가 1년 판매량이 1,000억이 넘습니다. 설명을 들은 기업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며 반대위원회 활동에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도 익히 이런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반대위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이런 혐오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반대위는 매립장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제작도 마친 상태로 이를 주민들에게 널리 배포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는 화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주민들의 걱정은 알고 있지만 아직 시 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주민들은 매립장 원천 차단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정부와 경기도 세입이 줄면서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 세수 부족으로 돈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기도의 한 부서에선 100억 원에 이르는 신규 사업비를 받아놓고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세수입이 전년 대비 1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세수는 3조 6천억 원 정도로 예상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에 고금리 고물가가 겹치면서 재정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당장 김동연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3판교 개발 사업 등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지역화폐 사업비와 5월부터 시작되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인 더 경기 패스 지원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받아놓은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 고민해야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경기도 올해 예산서입니다. 신규 사업 중 금액이 크게 늘어난 항목이 눈에 띕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사업 100억 원.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던 돈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너무 황당스러웠죠. 100억이라는 게 연말에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그 사전에 뭐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하고 뭐 사업 설명을 작성하고 보통은 이제 예산 편성 절차가 그렇잖아요. 경기도는 산하기관에 사업을 맡기는 한편 지역별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전 검토도 계획도 없었던 사업입니다. 도의회 예산 최종 심의 단계에서 갑자기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올해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박람회 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100억이 편성된 경우가 있어요? 제 개인 경제실에서도 이렇게 근무해본 경험을 따지면 박람회 예산은 보통 커도 뭐 한 2, 3억 원대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거나 추경에 감액하는 등 뒤늦게 예산을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 재정난이 우려되는 시점에 10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네, 경기도의 100억 원의 신규 사업비 문제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하영 기자. 네. 저희가 좀 전에서 보도를 봤지만 항상 저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게 세수 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받아놓고도 경기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쓸지 몰라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제 박람회 예산이 보통 2, 3억 원이면 된다 하는데 100억 원이면 너무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부터 함께 보시죠. 네.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받아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후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세워지는 것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도의회 심의 과정도 녹록치 않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2차로 거치고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100억 원 예산인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예산은 앞에 소개한 과정을 모두 건너뛰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책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들이 이것은 정책 지원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올렸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앞서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1차 검토도 있고 예산결산위원회 2차 과정도 거치고 이런 과정들이 원래 있는 건데 이것들을 그냥 다 건너뛰고 그냥 예결위에서 예산을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처럼 해당 상임위의 의견도 또 들어야 하고, 그런데 이 예산은 특이하게도 예결위원회에서 중에서도 공개 안 되는 회의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개수 조정에서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예결위원회 회의로 어느 대목에서도 항목이 보이지 않다가 예결위원회가 예산을 결정할 때 단 한 번 언급됩니다. 또한 상임위, 그러니까 예결위 전 단계인 보건복지위원회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누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법안을 토론하는 조직이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도 논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통 이런 정책 지원 예산은 상임위와 상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한 의원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면은 각 상임위 의원들이랑 소통을 같이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아니면은 담당 과랑도 어떻게 사용될 거라는 논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한 의원의 이제 말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의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의원들이 요구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본래 도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편성할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군요. 그런데 이거를 세우려면은 도지사의 또 동의를 얻어야 증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남경필 지사 때 당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연정을 하면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도가 이어지면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 즉 국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쪽지 예산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한 공직자의 고충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앞두고 다들 경로당 지원 사업들, 노인들 지원 사업 너무 많이 세운 거야, 의원들이. 예산 편성이라는 게 그 근거와 효과성 이런 거 다 검토하고 사실 세워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일명 선거용 지원 사업이다라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목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인데, 그러니까 어르신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좀 총선용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갑자기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좀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이제 이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앞서 보도했던 대로 해당 과도 과도한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고 오는 9월 추경에서 70억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보통 경기도가 예산을 세우고 도의회가 삭감을 하는데 거꾸로 된 거죠. 그런데 남은 30억 원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불용 처리, 즉 쓰지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에는 감액도 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로 가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총선용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위해서 예산 확보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선거 유세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문제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도의회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여지고 있고 또 쓸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부 불용 처리해서 추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급급해서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건 본질을 벗어나서 네, 뭐 예산 한 푼도 아껴 써야 될 긴축 재정 시기인데 신중하게 도의원들이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30여 명이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지난 23일 학생 한 명이 구토와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날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 29명과 교사 1명에게서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지난 18일엔 충북 괴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학생 15명이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였는데 검사 결과 이 중 일부에게선 식중독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식중독균이 증식하는 데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도 봄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음식물의 변질로 인해 집단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집단 급식을 한 학교는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식중독 발생은 여름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봄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큰 일교차 탓에 음식을 상온에 두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건당국은 식품 취급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기도가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더 경기 패스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하면 요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인 더 경기패스 대중교통 카드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는 달리 신분당선과 광역버스 등 경기도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든 대중교통이 할인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교통비 부담도 되게 많이 줄어서 지하철 이용하는데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신분당선이 요금이 조금 비싸니까 경기패스 하면은 너무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카드는 19세 이상이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는 이용 금액의 30%, 40대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무려 53%를 환급해 줍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하는 시점부터 환급이 적용돼 14회 이하로 사용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의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K패스나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에 비해 할인율이 높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K패스는 30% 환급 연령이 19세에서 34세까지고 월 60회까지만 환급됩니다. 그에 비해 더 경기패스는 30% 환급 연령이 19세에서 39세로 5년 더 길고 무엇보다 15회 이상 이용하면 무제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버스나 지하철, GTX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으면 별도의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KTX나 고속버스 등 탑승권을 사야 하는 교통수단은 제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 더 경기 패스 발급 많이 받으셔서 여기서 주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시면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더 경기 패스는 경기도민만 발급 이용할 수 있고 K패스 누리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서훈입니다. 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